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골드미스가 맞선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보검 외모에 가족관계도 좋고 또 종교도 맞고 배려심과 유머도 있는 최고의 이상형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딱 하나, 그 사람의 재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실 건가요? 결혼 후 알고 보니 빚만 50억이라면. 하지만 다행히 딱 2번의 질문으로 온전하게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의 경제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 생각해 보실까요? 집은 있는지, 어디 사는지, 차종은 뭔지, 직업이 있는지, 연봉은 얼만지, 부채는 얼만지, 통장 잔고는 얼만지. 수많은 질문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수많은 질문들 중에는 딱 2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는 재산에 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현금 흐름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분에게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면 결혼을 하실 건가요? 물론 건물의 등기는 그분으로 되어 있지만 부채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 99억이 은행에서 받은 담보대출이라면 사실 이 빌딩의 실소유주는 은행이겠죠? 또 하나, 만약에 연봉이 5억이라면 결혼을 하실 건가요? 그렇죠. 4억 9천만 원이 꼭 나가야 되는 지출로서 자리 잡은 사람이라면 1년 기준으로서 0.1억 원, 즉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남자인 거죠. 그럼 좀 전에 얘기한 골드미스의 내용을 복식부기 형태의 재무제표에 넣어볼까요? 오른쪽에는 은행 부채 99억, 그 아래에는 내 돈 1억, 그리고 왼쪽에는 자산인 건물 100억, 그리고 연봉 5억에 꼭 나가야 되는 지출 4.9억을 지출하고 남은 돈 0.1억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같은 6개의 카테고리에 치과병원의 재무 상황을 넣어볼까요? 닥터론 3억과 공보이 때부터 모은 내 돈 2억을 들여서 5억짜리 치과병원을 개원한 거죠. 또 병원 매출이 10억이라고 가정하고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을 7억 지출하면 원장님은 남은 3억을 집으로 가져가겠죠. 이 치과병원의 재산 내역이 담겨 있는 곳을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현금 흐름 정보가 담겨져 있는 곳을 우리는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하나는 시간이 정지시킨 상태에서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또 하나는 1년의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그 치과병원의 재무 상황을 온전히 해부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재무제표는 전 세계 시총 1위의 구글이나 애플 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맞선 상대자의 재무적인 건강을 온전히 이해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병원에도 수많은 의사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매년 해야 하지만 그나마 개원 전에 한번 해보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이나 닥터론의 조달과 상환, 병원 양수도시 병원 가치평가에서 새로운 진료 수가의 원가 분석과 가격 결정, 직원을 한 명 더 늘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까지 수많은 의사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결국 경영이란 2개의 R을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는 리턴, 또 하나는 리스크입니다. 진정한 경영자라면 리턴은 기본이고 리스크 관리에 전문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적게는 300건에서 1000건이 넘는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여 내일의 나를 만들겠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회계 기반 병원 숫자 경영으로 모든 원장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